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었던 민원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가배 횡포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공정거래위원회 신영선 사무처장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배 횡포 우리가 말로는 많이 경험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또 심하게 겪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 가배 횡포를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지라는 의문점이거든요. 어떻게 진행될 수 있습니까? 네,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금 미지급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전체 공사의 한 3분의 1가량이 지자체나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발주공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는 네.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활성화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3월 중에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과 하도급 대금 직불제 추진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두 번째로 그 하도급 대금 문제는 저희들이 적발해서 조치하기보다는 네. 대금을 신속하게 빨리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서 자진시정하는 경우에 책임을 묻지 않는 자진시정 면책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네. 그 밖에 이제 공정거래 협약제도를 통해서 하도급 대금이 2차 이하 협력사에게도 잘 지급되도록 유도하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 빈발하는 업종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뭐 직접 받지 못하다 보니까 또 거치다 보니까 또 그 중간에 누락되는 부분에 대한 뭐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현장에서 좀 컸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런 하도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내용이다 싶은데 어쨌든 신고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피해자에 대한 신분이 그만큼 빨리 좀 잘 지켜져야 된다. 신고는 빨리 되되 익명성은 철저히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됐는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들이 불공정 행위를 당해도 거래가 단절될 것을 우려해서 저희한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3월부터 공정위 홈페이지에 익명제보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명제보센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보이고 있네요. 네. 이 익명제보센터를 통해서 사업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서도 불공정 행위를 제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공정위도 제보자의 IP 주소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제보 단계부터 신원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네네. 그 작년에 한 340여 건의 익명 제보가 들어와서 네. 저희들이 미지급 대금을 지급 조치하는 등 운영 1년 만에 여러 가지 성과가 많이 났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그동안 하도급 유통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해온 이 센터를 가맹 분야까지 3월부터 가맹 분야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맹사인 사주들 전부가 다 해당 가맹 사항이 점주들도 불공정행위를 당하면 익명으로 저희한테 제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본사의 뭐 관할이라든지 어떤 감시에서 벗어나서 명확하게 의견 제시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맹 본부다 보니까 본부에서 정한 정책은 가맹점들이 다 따라야 되는 어떤 억지적 측면이 좀 사실은 강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또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를 뽑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 왔지만 사실상 또 실질적인 효과는 미약했던 것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더 보완하고 대책을 세워 오셨는지 얘기해 주시죠. 네, 저희들이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과 함께 법 집행을 강화해 왔습니다. 네. 2013년에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심야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가맹점주 보호장치를 대폭 확충했고요. 예.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한 100여 건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등 법 집행 활동도 활발하게 수행했습니다. 네. 그 결과 작년 말에 실시된 민간합동 TF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가맹점주의 78%가 전년도에 비해서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올해도 저희들이 가맹점주 권리 보호를 위해서 보다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뭐 인테리어 강요 행위와 같은 가맹점주의 애로가 큰 불공정 행위 유형을 중심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가맹 희망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네. 창업할 수 있도록 중기청과 협업을 해서 가칭 가맹희망 플러스라는 사이트를 구축을 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다양한 네. 정보를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지금 뭐 홈페이지 주소 살짝 나가고 있는데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따로 있습니다. 참고해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공정거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다 보니 지금 소비자 행복 드림 서비스라는 부분까지 만드셨단 말이죠. 정치로. 소비자의 만족감을 더 높이는데 중요한 포인트를 두겠다라는 걸로 이해는 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대국민 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가 발생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네. 어느 곳에 하소연해야 할지 몰라서 예. 권리구제를 포기한다. 이런 소비자가 80%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구제 시스템을 원스톱으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네. 저희들이 소비자 행복 드림이라는 범정부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소비자 행복 드림 서비스가 개시가 되면 소비자는 구매하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식약처라든지 15개 기관에 산재된 리콜 네. 정보나 그밖에 KS 인증 정보 이런 상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구매한 후에는 구매한 상품에 이제 결함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에 실시간으로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네. 또 소비자들이 피해 구제 기간을 몰라도 스마트폰으로 피해 구제 신청 버튼만 누르면 관련 구제 기관으로 자동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처리 결과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스마트폰 하나로 소비자 피해 구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손안의 신문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 소비자 행복 드림 서비스는 금년 11월에 시범 운영을 거쳐서 네. 12월 중에 정식 개통할 계획으로 그렇군요. 있습니다. 어쨌든 뭐 물건을 구매하기 앞서서 꼼꼼히 점검하고 알아보고 사용 중에 있는 문제점을 다시 신고를 하면 그에 대한 AS 이후의 절차까지도 총망라하는 이 서비스가 이제 11월부터 소비자 행복 드림 서비스입니다. 11월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식 서비스가 12월부터 시행이 된다. 지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얘기를 한 번 더 이어갑니다. 이 항공권 예약 취소 문제거든요. 사실은 제일 큰 문제였다고 얘기를 하고 가장 큰 불편이었다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 해지에 따른 수수료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수수료 폭탄이라는 얘기가 붙을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현재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겠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출발일까지 뭐 한 달이 남아 있거나 또는 하루가 남아 있거나 똑같이 부과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서 취소 수수료에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 구조일 것입니다. 네. 호텔이나 콘도의 경우에는 예약 취소일이 사용 예정일에서 멀수록 취소 수수료가 낮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관련되는 약관 조항을 시정하는 방안을 검토 네.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수수료에 대해서 또 부담을 져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대안이 마련돼서 일단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자, 이제 또 하나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오기로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약속 불이행자, 우리 노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른바 예약 부도 상황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소비자에 대한 인식 교육도 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소비자 인식을 좀 높이기 위한 어떤 장치 마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 예약 부도 노쇼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선의의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고 네. 사회 전체적인 손실을 초래합니다. 음식점이라든지 5대 서비스 업종에 예약 부도로 인한 매출 손실이 4조 5천억 원에 달한다. 이런 연구 꽤 결과도 많군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예약 부도를 법과 제도로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책임 있는 소비 문화 조성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를 위해 예약 부도 근절과 관련한 동영상 콘텐츠 그리고 네. 포스터 등을 제작 배포해서 네. 예약 부도 근절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네. 또 사업자 단체 그리고 소비자 단체 등과 협력해서 직장이나 대학생 또는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소비 패턴이 다르다 보니까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경제민주화 성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렇다면 앞으로의 이 계획,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계획은 어떤 식으로 좀 집약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동안 신규 순환 출자 금지 제도나 총수일가 사익 편취 금지 제도와 같이 그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입법이 완료된 경제민주화 과제의 법 집행을 철저히 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우선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 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요. 네. 그래서 내부거래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법 위반 기업은 엄중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순환출자 변동 내역 공시점검을 강화해서 기존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또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을 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특히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활성화되도록 네. 저희들이 적극 노력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그리고 유통 밴더의 불공정 행위, 그리고 가맹사업법상 불공정 행위 등의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처장님 나오셨으니까 좀 여쭤보겠는데, 이 일감 몰아주기 사실은 대기업 중심의 어떤 그 수직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위계 구조 자체상에서 갑에 있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현상이 굉장히 지속돼 왔고, 또 그걸 규제하기 위한 장치로 많이 규제 개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조사하는 일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의 변화는 어느 정도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또 이어나가실 계획인 건지 말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과 같은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는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 기획을 박탈하는 그런 문제가 크기 때문에 네.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2013년에 공정거래법에 신설돼서 작년 2월부터 네.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2월 이후에 규율 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직권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조사 중인 사건은 사익 편취 금지 조항의 첫 번째 적용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하게 이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제도 도입과 법 집행 노력으로 그 시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 즉 사익 편취 금지 대상 규제 대상 회사인데요. 이들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들 올해도 사익 편취 규율 대상 기업에 대한 서면 실태 점검 등을 통해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내부거래 여부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고 네. 또 법 위반 성립 요건이나 예외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정해서 대기업 집단 스스로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공정한 사회로 뻗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면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본적인 미션은 시장 경제가 잘 작동하도록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행위나 또는 시장 지배로 남용행위, 또 경쟁 제한적인 M&A를 차단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요. 또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도 개선이 돼서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모쪼록 공정한 대한민국 또 함께하는 소비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신영선 사무처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